옛날 한국의 산골짜기 문경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녔다. 숲의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바람과 시간에 깎인 듯 곡선미를 자랑했고 그 줄기마다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고개를 넘던 한 젊은 도예가 이 숲을 지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혁이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무엇인가 하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문경에 마법숲에 가보라고 권유하였고 그곳에서 도자기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지혁은 마법의 숲에 도착하여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던 중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샘은 희미한 푸른 빛을 내며 명멸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지혁은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고 근처에 앉아 쉬기로 했다. 그때 샘물 위에 작은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숲의 요정, 하늘 도자기를 만드는 비법을 지니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자신의 꿈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용기와 열정으로 만든 당신의 도자기에는 이미 마법이 깃들어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색을 담고 싶다면 이 빛나는 샘의 물을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아야 해요. 지혁은 요정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샘에서 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그는 문경의 빛나는 하늘과 숲의 풍경을 도자기에 담으려 애썼다. 시간이 지나 도자기가 완성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찬란한 하늘색과 바람의 움직임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마치 하늘 자체가 그의 도자기 안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도자기는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며 문경의 비밀을 간직한 마법의 물건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지역의 도자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기술을 전수하여 문경의 마법 숲과 하늘 도자기의 전설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문경 지역은 도자기의 마을로 유명해졌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 마법의 숲을 찾아와 자신들의 영감을 얻고자 하였다. 오늘날에도 그 숲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며 지역의 전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전해 내려온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푸르른 청주의 작은 마을에 독특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큰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로만 보였지만 이는 실제로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일찍이 그 연못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푸른 용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용은 청주의 수호신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용은 매번 달이 가장 밝은 날에만 연못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연못에서 나와 온 마을을 감싸 안으며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 시절 마을의 중심가는 크고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오후가 되면 상점가에 나와 서로 안부를 전하며 지냈다. 그들 가운데 사는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연못과 용의 전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아이들에게 달빛이 가장 밝은 밤은 가만히 창문을 열어두거라. 용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반신반의했던 주인공 어린 소년 정수는 매달마다 꾸준히 용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어느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달밤의 정수는 결국 자신의 두 눈으로 푸른 용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치 하늘과 땅을 한 몸에 품은 드수화하게 연못 위를 날아다니는 용의 모습은 찬란하고도 신비로워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칠 뻔했다. 그날 밤 정수는 용과의 교감을 통해 청주의 진정한 수호자는 모두가 서로 아끼고 격려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용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존재인 것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키워갔다. 세월이 흐르며 정수는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전설을 후대에 전하고자 애썼다. 그리고 여전히 달빛이 밝은 밤이며 정수는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연못가에 나가 용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훈훈함을 지니고 있는 이 작은 마을, 당신의 도움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달은 여전히 창백한 빛을 띠며 하늘에 떠 있었고 연못의 용은 전설 속에서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마을을 지켜보았다.
청주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며 무한한 세월 동안 이어져 갔다. 마을의 따뜻함과 애정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모두가 믿으며 청주 밤하늘 아래서 용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적 한국에 손꼽히는 항구도시 목포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다. 목포 앞바다에는 작은 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섬은 대나무로 뒤덮여 있어 대나무 섬이라고 불렸다. 대나무 섬은 평범한 섬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바다의 신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대나무 숲이 그를 위한 거처를 숨기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그들을 돌보며 목포 해역의 평화를 지켰다. 그 당시 목포 어부들은 대나무 섬을 경외했다. 그들은 섬 근처에서 그물질을 하다가도 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호기심 많은 젊은 어부가 대나무 섬에 발을 내디뎠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꿈에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을 침범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섬을 존중하고 나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노인의 말을 따라 대나무 섬을 바라보며 바다의 신에게 예를 갖춰 제물을 바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다시 풍성한 어류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항구의 평화도 되돌아왔다. 이에 목포의 사람들은 대나무 섬을 신성하게 여기며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매년 봄이 되면 대나무 섬을 향해 용왕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바다의 신제라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노래와 춤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목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월이 흘러도 목포 사람들은 대나무섬과 용왕의 전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바다를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로 인해 목포의 환경은 언제나 청정하게 유지되었고 사람들은 용왕이 약속한 평화를 누리며 조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이렇듯 목포 지역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바다와 공존하는 삶의 지혜가 대나무섬과 용왕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대나무섬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목포와 그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한국의 영암 지역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달의 마을이라고도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달빛이 유난히도 환하게 비추어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여기며 서로를 보살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암의 한가운데에는 동그란 언덕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달나무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달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사람들은 그 나무 위로 달이 강하게 비추는 그것을 보고선 마치 달이 나무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영암 마을에는 소녀 하나가 살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은별이었습니다. 은별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밤 은별이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집을 나서 동네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달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 아래 홀로 서 있는 달나무는 더욱더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은별이는 그 나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린 그녀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달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은별이의 주위를 감싸며 빛나는 은빛 고리가 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달의 조각이 그녀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은별이는 달의 조각을 손에 쥐었고 곧 그 조각이 따사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달이 주는 선물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은별이는 달나무 아래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달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달의 여신은 은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용감하고 순수한 은별아, 너의 노래가 나의 마음에 닿기에 이 조각을 너에게 주었단다. 이 조각은 이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남을 돕기를 잊지 말아라. 은별이는 꿈에서 깨어나기 전 여신에게 약속을 했고 아침이 되어 깨어난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달의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은별이는 마을을 위해 그 힘을 쓰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때때로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은별이는 달의 여신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을 마음을 곱게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별이와 그녀의 달의 조각 이야기를 전설처럼 여기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였고 그 결과 영암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남았습니다. 은별이는 후에 마을의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고 평생 마을을 보살피며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각색이 더해지기도 했으나 은별과 달나무의 전설은 여전히 영암마을의 밤하늘 아래 소중한 자장가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철원은 드넓은 평야와 장엄한 산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마을이었어요. 이곳에는 한 마리 전설의 용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용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용이 마을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수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걷다가 낯선 돌길로 접어들었고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갑자기 수아는 주변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돌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들을 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곳에서는 한 마리 작은 파란색 뱀이 반짝이는 비늘로 수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고 사실 용의 자녀였어요. 수아는 그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뱀은 수아의 손바닥을 감싸며 놀랍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용의 아들 리안이야. 오래전부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너는 두려움 없이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구나. 리안은 수아에게 철원 마을을 다스리던 용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래전 용은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평화를 지켰지만 점차 사람들은 용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주민들의 두려움에 상처 입은 용은 점점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고 산 속에 숨어버렸어요.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아는 어떻게든 용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에게 용과의 만남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수아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는 마을 회의를 열어 그 용과 다시 소통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을에서 용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했고 수아는 리안과 함께 용에게 그것을 전달하러 갔어요. 용은 그들의 변화된 마음을 보고 감동하여 다시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고 수아는 마을의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 수아와 리안은 여전히 친구로 남아 마을을 함께 돌보았으며 철원은 용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